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를 실제로 보게 되었다. 때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 후의 이야기야. 어느 날 오빠가 문득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장례를 치른 후 버스를 타고 할머니를 산에 묻어드리려 가는 날에 할머니를 봤다고. 무슨 이야기인고 들어보니 버스 출발 전에 오빠는 좌석 중 맨 뒷자리에 앉아 졸음을 못 견디고 졸았다 해. 그런데 그 버스 앞문으로 할머니가 올라타더니 오빠가 있는 쪽으로 막 걸어오셨다 했어. 앞에는 다른 가족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못했고 할머니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척하지 않고 오빠에게로 곧장 왔다고 했어. 그러더니 대뜸 오빠에게 화를 내며 막 혼내기 시작했지. 그런데 오빠는 할머니에게 혼나는 것보다 할머니가 하고 있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해. 꿈에서 본 할머니 모습이 돌아가시기 전 모습 똑같았다는 거야. 당시 할머니는 수술 후에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다 돌아가셨어. 그때 수술이 다리 길이가 5cm 정도 짧아지는 수술이었지. 평소 거동이 불편하셨던 할머니가 잘못하다 넘어지셨는데 원체 약한 뼈가 산산조각 나다시피 으스러져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그나마 멀쩡한 뼈와 뼈를 잇는 수술이라고 얼핏 들은 게 기억나. 자세한 건 잘 몰라. 어쨌든 수술 후에 다리에 쇠철 같은 게 박힌 채로 지내셔야 했어. 살을 관통한 쇠철의 모양새도 모양새였지만 그 쇠철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어. 하다못해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매일 기저귀를 차고 메리아스만 입은 상태로 지내셨지. 그런데 꿈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오빠한테 나타난 거야.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 근데 한편으론 또 서운한 거야. 할머니가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오빠한테만 왔다고. 어린 마음에 그게 못내 서운했어. 내 꿈에도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난 철이 없었어. 그런데 오빠는 나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해줬어. 할머니가 꿈에서 오빠를 혼내고 있을 때 버스 앞문 쪽에 검은 남자가 있었다고 해. 버스에 타지는 않았지만 검은 남자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고 했어. 난 그 얘기를 듣고 저승사자인가 보다 했지. 며칠 후에 난 막내 고모를 만나 오빠 꿈 얘기를 막내 고모한테 해줬어. 오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할머니 모습이 돌아가시지 전 모습과 똑같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하니 고모도 딸 입장에서 그게 너무 속상해 우셨어.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또 시일이 지난 어느 날이야. 이번에 내가 꿈을 꿨어. 꿈에서 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었지. 모험심에 공사 중인 빈 건물에 들어가 숨바꼭질 같은 거 하면서 뛰어놀았어. 그때까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막 신난다고 놀았는데 내가 막 뛰놀다가 들고 있던 물건을 놓쳤어. 나는 땅에 떨어진 걸 주우려다가 문득 내 앞으로 올려다 봤는데 글쎄 내 앞에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 난 너무 놀랐지. 꿈에서는 보통 인지가 없는데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할머니 모습이 오빠 꿈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야. 오빠 꿈에서는 기저귀에 메리아스 차림이었는데 내 꿈에서는 다홍색 저고리에 진한 초록 치마를 입고 머리도 단정한 모습이었어. 할머니는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나에게 주셨어. 근데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게 너무 놀랍고 두려워 할머니에게서 물건을 빼앗듯 받아들고는 도망쳐 버렸어.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 좀 더 있다가 할머니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할 걸 하고 말이지. 그런데 내가 두려웠던 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내 앞에 나타난 것 때문만이 아니었어. 그때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지.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물건을 주워 전달하는 동안 그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 남자 모습이 너무 시커매서 얼굴은 잘 보지 못했었는데 그냥 입모양만 기억나. 할머니와 나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그 미소는 별로 무섭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그 검은 남자 존재 자체가 무섭다고 생각해 도망친 거야.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저승사자였던 것 같아. 오빠가 꿈에서 봤던 그 저승사자와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막 위협적인 느낌은 아니었지. 그냥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도 꿈에서 할머니를 봐서 너무 좋았지.
게다가 좋은 한복을 입고 계신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그게 너무 안심은 했어.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하고 말이지. 그리고 나중에 막내 고모랑 만났을 때 할머니가 꿈에 나타난 얘기를 다시 해왔어. 좋은 모습이셨다고, 좋은 곳 가셨나 보다고. 그런데 막내 고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 전에 오빠 꿈 얘기를 들은 후에 고모 마음이 안 좋아서 좋은 한복 사다가 할머니 좋은 옷 입고 좋은 가시라고 태워드렸다 해. 그러니까 그 후에 할머니가 예쁜 한복 입고 내 꿈에 찾아오신 거야. 그때 이후로 난 한 번도 할머니 꿈을 꾸지 않았어. 할머니 꿈 한 번만 꿨으면 좋겠다 해도 할머니는 내 꿈에 나오지 않으셨지. 지금도 가끔씩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꿈에 조상님이 나오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잘 계시겠지 하며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어쨌든 내가 본 저승사자는 그 꿈속에서 봤던 게 다야. 평소에 내가 상상할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생각보다 위협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어. 그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비주얼적으로 무섭긴 하지만 느껴지는 게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가 않았어. 그 꿈에서도 할머니랑 나를 보며 기다리던 모습이 할머니를 나에게 안내해 주려고 온 안내자 같은 느낌이었지. 두 번째 이야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무서울 것 없고 강도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 생각했죠. 그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으로 가는데요. 시장 쪽 골목으로 가면 조금 빠르고 큰 길은 살짝 돌아가는 길이에요. 맥주 몇 잔 먹고 추우니깐 빨리 가야지 하고 골목을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계속 가래침을 뱉으면서 와요. 신경 안 쓰고 가다가 골목길에 있는 동그란 거울 있잖아요. 차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요. 거길 지나치면서 살짝 봤는데 절 쳐다보고 있네요. 눈은 안 마주쳤는데 그때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똑같이 빨리 걷고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걷고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거울이 있어서 다시 봤는데 손에 칼이 있어요. 그냥 일반식 칼이었던 것 같은데 칼 때문에 놀래서 거울로 계속 보다가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네요. 그놈이 갑자기 봤어. 본 거야? 봤네. 이러는데 와 사람 환장해요. 그놈이 갑자기 웃으면서 이거 칼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와봐 얘기 좀 하자. 너 몇 살이야? 하는데 발걸음 떼기도 겁이 났어요. 그때부터 뛰었는데 쫓아오면서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 말고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부르면서 민수야 장난이야 같이 가 하면서 웃으면서 계속 쫓아왔죠. 진짜 도망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엄청 소리 지르면서 가는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못 잡겠는지 민수야 장난인데 시발. 다음에 보면 제대로 인사하자 시발 이러는데 진짜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큰 길에 나와서도 계속 뛰었네요. 어디서 지켜볼까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뛰다가 택시 타고 제일 번화가로 갔었어요. 그리고 진정 좀 하고 택시 타고 집 갔는데 살면서 손에 꼽는 순간이네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를 살려줬다. 난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어. 문제는 내가 겁이 많아서 귀신을 보면 얼음이 되었지. 근데 중학교 때 그 사건 이후로는 오히려 귀신이 안 무서웠어. 내가 중딩 때 난 학원을 다녔기에 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지. 그늘도 어김없이 아는 동생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오는 중이었어. 그때 당시 우리 집 근처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었지. 그래서 난 뒤에서 쫓아오는 외국인 남자가 숙소로 가는 거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뒷목이 서늘했는데 많이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어. 그때 난 봤어. 주머니 속에서 반짝 빛나는 물체와 그 남자의 다리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매달린 여자 귀신 두 명을 말이야. 한 여자 귀신은 머리에 칼이 박힌 채로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며 다른 여자 귀신에게 애원하고 있었고 다른 여자 귀신은 남자의 다리에 매달려 최대한 그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날 보며 도망가를 외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아빠가 말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지. 요새 우리 동네에서 여자를 살해한 사람이 있다고. 벌써 2명째라서 당분간 학원을 쉬자고 했던 이야기야. 아빠 말을 들을 걸 하며 후회가 되었지. 그 짧은 순간에 말이야. 그리고 뒤를 돌아서 냅다 뛰면서 폰을 들어 단축번호 0번을 눌렀어. 내 폰의 단축번호 0번은 경찰서야. 혹시 몰라서 해놨는데 다행이었지. 뛰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했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맙소사. 그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였어. 욕설을 중얼거리며 날 죽이면 너도 죽게 될 거야를 외쳤지. 순간 그 남자가 움찔거렸어. 그 순간 아까 나보고 도망치라 했던 귀신이 길 건너에 있던 차에 다가가더니 차의 전조등을 켰어. 그 불빛에 놀란 괴한이 뒤를 돌아본 순간 나는 저 멀리까지 도망을 쳤지. 얼마 안 돼서 차에 사람이 없는 걸 알았던 남자가 쫓아왔어. 아무도 없는데 전조등이 왜 켜지겠냐? 귀신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거 아냐.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 난생 처음 경찰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지. 그리고 남자는 도망을 갔어. 경찰차 2대가 그 남자를 쫓아갔고 나는 경찰의 보호 아래 집으로 돌아가 밤을 보냈지. 다음날 경찰들이 그때 상황을 듣기 위해 날 불렀어. 난 귀신 이야기까지 해주며 설명했지. 내 이야기를 듣던 경찰들이 못 믿어했어. 그때 한 경찰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길래 대답해줬지. 그닥 예쁘진 않지만 큰 눈이 매력적이었고 귀에 별 모양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고 했어. 그러자 그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줬어. 그 귀신이었지. 알고 보니 그 여자 귀신은 이 경찰관의 사촌 동생으로 그 남자에게 살해당한 2번째 피해자였어. 난 그 여자 귀신 덕에 산 거였지. 그 뒤 그 남자는 감옥에서 썩어나다가 어느 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해. 부디 피해자분들은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래. 4번째 이야기. 거꾸로 서 있는 귀신. 실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18살 때 저희 집은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은 1개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이었습니다. 방에선 누나 둘과 함께 셋이서 잠을 잤고요. 어머니 혼자선 주방 겸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은 큰 누나 친구가 놀러와서 누나들 셋과 제가 같이 잤습니다. 넷이서 자고 있는데 새벽이었을 겁니다. 시간은 못 봤고요. 제가 잠시 눈을 떴는데 오른쪽 편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여자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렷 자세에서 2 팔은 몸에 붙이고 머리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 그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이 꺼진 방이라 깜깜했지만 창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있어서 사람을 분간할 정도의 밝기였습니다. 제 왼편으로는 누나와 누나 친구가 자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또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서 욕을 하면서 불을 켰지요. 누나를 잘못 본 거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누나는 제대로 봤습니다. 오른쪽에 누나는 자고 있었고요. 거꾸로 귀신은 누나 가슴 부위 옆쪽에서 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그 집에서 도망치려고 서랍들을 뒤졌습니다. 이유는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돈을 갖고 도망치려고 옷가지들을 뒤지고 서랍들을 열었던 거죠. 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방을 나왔더니 거실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와 지갑이 보이더군요. 어머니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가 많았습니다. 헌데 양심상 못 가져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바람 좀 쐬다가 정신이 들더군요. 다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나 친구가 쓱 나가더니 부모님과 통화를 하더니 집을 나가는 겁니다. 전 무슨 일인가 했지만 자고 일어났죠. 아침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어제 우리 집에 도둑 들었었나 봐. 친구가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봤는데 그걸 보고 정신이 잠깐 나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 뒤로 일주일 뒤엔가 토요일날 어머니한테 친구네서 자고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넌 어제 친구네 간다더니 안 갔어?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네서 자고 지금 오는 건데요. 라고 답했죠.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럼 어제 자고 있던 그놈은 누구야? 어머니가 낮에 어떤 놈이 벽 보고 등 돌리고 자고 있길래 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찜질방 가서 자고 왔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는 얼마 후 이사를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